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솔브레인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핫했다가 또 좋게 핫했다가 또 약간 좀 아쉬운 핫이 있었어요. 오늘 네. 장 초반에 82,000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결국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0.2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요, 좋은 소식 들렸고 또 오늘 52주 신고가 찍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좀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오늘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오전장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고, 사실 뭐 오늘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 0.29% 거의 뭐 이제 제자리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을 고점 매수하시는 뭐 그런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뭐 이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뭐 반도체라던가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 그다음에 이제 화학 재료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다음에 우리 예전부터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한다고 하면은 기존부터 좀 인기가 있었던,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봤었던 종목이죠. 코스닥에서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 순위가 한 20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가는 이제 굉장히 좀 묵직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요즘에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뭐 이제 1,000원대에 있는 종목인 것 마냥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23.87%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까지 18.50%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어떻게 이제 좀 테마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불화수소 일본의 소재 대체용으로 좀 테스트를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솔브레인에게는 이제 테마성 이런 호재가 좀 불어준 거고, 그게 이제 시초가 갭상승,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승세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죄다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묵직한데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수출 규제,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반사익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 중에 뭐 9개가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는 굉장히 좀 뚜렷한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생기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핫하게 좀 날아가면서 굉장히 좀 빠른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들, SKC 솔믹스라던가 그다음에 뭐 후성 동진세미케 이런 종목들한테도 그런 순환매가 쭉쭉쭉쭉 이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작기계 테마라던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되는, 그 다음에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테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테마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소규모 테마가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재료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테마주로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강력한 흐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솔브레인이라는 특징주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테마와 재료주들,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아진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은 끝까지 핫함을 유지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빨간불 켜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굉장히 등락폭이 좀 요즘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결국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3,3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왜 이렇게 급등세가 강하게 빨간 양봉 그럼 상한가를 만들었냐 물어본다면,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라 했습니까? 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예요. 실제로 7월 10일에 우리의 이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자라고 하면서 과장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얘기된 건 없었습니다. 합의된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북한에다가 뭐 미수출한 거는 아니라 치는데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국이 제외되면은 수입 수출에 대한 제한이 걸리고, 제한이 걸리다 보면 거기 안에서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재에 대한 품목 1,100개 정도가 우리가 규제가 들어간다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 업종들, 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악재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시겠지만 탄소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탄소섬유 같은 경우 본다면 일본에서 이 3개 정도 기업이 세계 시장의 60%가량을 독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국내에서 생산 잘하고 있고 국내에서 뭐 알아서 교체할 수 있고 알아서 바꿀 수 있으면은 그런 소재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일본의 뭐 60% 70% 독점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일본에서 80%랑 독점하고 있죠. 에층가스 같은 경우도 왜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70%가량 일본에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탄소섬유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대부분이 일본에 거의 60%랑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거를 안 쓰면은 국내에선 차질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을 쓰면 안 돼요. 최근에 국산화 얘기 나와주고 있죠. 뭐 구성 같은 경우에도 에칭가스, 불화수소에 대해서 국산화를 해보자. 여러 가지 국산화 해보자 하면서 국산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들만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진산업이 실제 아시겠지만 탄소섬유에 대한 중간재를 개발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종목이 뭐 급등세나 우상향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상향세나 뭐 급등세가 계속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 우린 지금 고점에 있는 모남이라든가 고점에 있는 후성이라든가 이런 50% 100%씩 간 종목을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점에서 하루 만에 시작하는 당일 상하니까 이런 장대 항목을 지금 잡을 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한 번 더 상한가를 가고 어떤 종목이 한 번 더 우상 가는지 불매운동이 이미 지나갔다면은 그 다음에 규제가 들어갈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하나 배우시고요. 그 후속 상한가 종목을 제가 준비했다 말씀드리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아니었네요. 덕산 하이메탈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요 뒤에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대창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네. 덕산 하이메탈이 더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요, 저희한테 좀 익숙한 종목이에요. 일전에 맞아요.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또 이 종목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 앵커님께서 배가 고프신지 굉장히 좀 맞아요.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과거에 또 좋은 이슈를 갖고 좋은 상승률이 나왔었던 종목도 맞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거래량이 이제 거의 뭐 상대적으로 껌딱지 같은 그런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이제 방어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공량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6,410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아래쪽 구간들을 더 준다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 없을 때 음봉 매수를 이제 진행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래 구간대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가격대가 이제 6,000원 약간 위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단기 평선이 깨지는 이제 5,900원 선까지 저는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만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방으로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는 지난번 만들어놨던 전고점 7,250선 여기 전에는 이제 분할 매도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8,000원대까지도 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의 차트도 이제 막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거래량 늘리면서 상방으로 좀 뚫어놓는 이런 구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음봉으로 좀 내릴 때 거래량 없이 조정이 좀 재료는 있지만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부글부글하네요. 이야기하자고 해도 안 하고. 그쵸? 네, 일단은 말씀하자면 일단 7월 12일에 과장급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일본이 얘기하기를 7월 12일에서는 한국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 한국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일본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했습니까? 이 우리 정부 측에서 일본에 한 번 더 우리 국장급 회의를 한 번 더 해보자. 저번에 과장급 회의 했으니까 좀 더 레벨을 높여서 국장급 회의를 하면은 좀 더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밝혔는데 일본 측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서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후에 더 들어갈 협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7월 10일 가장급 회의 이후에 국장급 회의는 일본 측에서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올 협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아예 없어버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본다는 주장이 뭐냐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일본 수출 규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악화될 기미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회의는 안 한다 그러고 그럼 결론적으로 신뢰가 무너졌으니 우리는 너네보다 더 강한 규제를 넣을 거고 더 강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거는 3자가 껴서 세 번째 다른 국가가 껴서 서로 협의하는 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3자가 끼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간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뭐다? 당연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더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더 크게 상승이 나온다. 기존에 나왔던 이슈라기보다도 더 나아가서 새로운 수출 규제 관련 종목이 급등이나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이 섀도우 마스크 장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앞에 있는 게 일본이 100% 독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99%라도 그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가 1%라도 있으면 대체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종목이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지금 100%잖아요. 100%인데 수혜를 받을 종목이 있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성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급등세가 얼마나 왔냐. 후성도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를 본다 한다면 대략 거의 뭐 60%에 가까운 80%까지 최대 급등세가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성이 왜 급등 나왔습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70%랑 독점하고 있는 에칭가스에 대해서 99.9% 순도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후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등이 나왔어.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후성의 에칭가스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또 독점하고 있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관련 기업도 아시겠지만 70% 거의 6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주가도 상승나고 급등이 나와줬고요. 지금 웬만하면 일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그 관련해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자리도 산소섬유 일본에서 전 세계 60%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딘산업 상한가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에 독점하고 있는 것만 규제를 해서 그런 종목들만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섀도우마스크도 똑같아요. 이 섀도우마스크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소형 OLED, 바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이 소재 중 하나가 섀도우마스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섀도우마스크는 굉장히 고품화된 이 사실상 이 굉장히 고급의 섀도우 마스크만 써야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일본에서 100% 대부분 수입해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이 소형 OLED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일본에서 규제가 들어간다. 우리 섀도우 마스크 너네 안 줄 거야 그러면은 아예 모든 공장이 스탑이에요. 올 스탑. 그냥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싹 다 스탑입니다. 그 정도로 섀도우 마스크에 대한 우리가 이 점유율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섀도우 마스크가 굉장히 크다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섀도우 마스크라는 게 얇은 철판에 이 조그마한 구멍을 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놓은 게 섀도우 마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을 얼마나 깔끔하게 뚫었는가, 이 간격이 얼마나 일정한가에 따라서 고급이냐 저급이냐가 판단이 되는데 그 고급이 어디 있다? 다 일본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들어가면 한국에서 못 만드는데 그 섀도우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중축 생산 설비를 개발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실제 아시겠죠? 일본에 독점돼 있던 이슈를 이 기업이 독점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규제가 들어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 중에서 하나 이 지금 100%죠. 탄소섬유는 70%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에칭가스도 70%였습니다. 대부분 70%인데 세도마스크만 100%예요. 그 독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국내 기업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아마 그 종목이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다비드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진짜 선생님처럼 귀에 딱딱딱딱 설명이 좋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그런 이 생산 설비를 개발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셨고 딱 한 종목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찾으셨어요? 일단은 추리를 해봤는데 좀 맞을지는 나중에 그 마르스 전문가님한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은 그 앞서서 설명을 굉장히 좀 잘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섀도우 마스크 이쪽 관련된 다음 수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좀 액션이 나오고 좀 급등할 수 있는 준비를 막 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그 다음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추리를 좀 해봤던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필옵틱스라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필옵틱스가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필 머티리얼즈라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섀도우 마스크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다, 이런 과거의 지금 내역들과 그 모습들이 좀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테마가 같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과거 대비해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전 고점대 부분들 차트로서 여기 이제 2월달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 그 다음에 이번 달 만들고 있는 고점들, 지난번 이제 직전 고점들,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크게 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은 또 이제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마스크 공정 장비 업체다 보니까 테마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저점대 올라가고 아직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없지만은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그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 종목들이 일단은 추리를 좀 해보는데, 다음 힌트를 또 듣고 같이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옵틱스, 그다음에 한송네오텍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를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 일단은 일본이 100% 독점해서 뭔가 했는데, 이번에는 세계 시장 90%,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세계 시장 90%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종목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실제 대한민국 전 세계 OLED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국내 이 OLED 독점률이 대략 90% 정도, 공급률을 봤을 때 90%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90% 정도는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섀도우 마스크가 없으면은 그 OLED 시장이 위기를 얻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파급력을 펼쳐나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거의 1위 기업이 되고 있는데, 그 한국이 섀도우 마스크 하나 때문에 모든 공장이 올스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섀도우 마스크의 우리가 탈출구, 일본의 독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중축 설비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이야말로 지금 OLED 이 사업, OLED 전 세계 시장이 90% 독점하고 있는 대략 125조 정도의 시장이 되거든요. 그 시장의 90%는 뭐 100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독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섀도우 마스크 일부 수출 규제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60% 독점하고 있는데 아진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50%, 70% 독점하고 있는 에칭가스 후성이 거의 80%, 70% 급등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뭐냐? 100% 독점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이 섀도우 마스크 관련된 수혜주를 한다면은 과연 상한가를 갔지 몇 프로 급등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한 종목 꼭 알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